자,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린 데이터를 21세기 석유 또는 데이터가 곧 화폐가 되고 데이터가 마치 부동산처럼 매매가 되고 데이터 자체가 지식재산권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게 데이터 경제라고들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럼 데이터 자체를 화폐로 쓰는 비트코인과 같은 세상, 데이터 자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게 마치 부동산 가치처럼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이트를 비싼 값을 주고 인수하거나 아니면 매각하는 그런 부동산 개념,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계속 무한히 나오는 석유처럼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가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그 자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되는, 그야말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가 열린다는 것인데요. 이게 앞으로 열린다는 게 아니라 이미 도래한 적이 꽤 됐어요. 자, 이 그래프는요, 전 세계 시가총액 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실제 중간중간 엑슨모빌처럼 실제 석유를 거래하는 정유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백색가전 하는 회사, 주로 예전에는 일본 기업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많죠. 자, 그런데요, 이 엑슨모빌 2010년도까지 버티고 2015년까지 버텼다가 자, 이제 점점 어디로 된다? 내려가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기업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전부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탈바꿈됐죠. 애플, 바로 데이터 회사의 어떻게 보면 첩경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역시도 안드로이드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랫폼 베이스의 데이터를 거래하고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MS는 말할 것도 없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많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부가가치를 앞으로 창출해 줄 것으로 평가받고 그 미래지향성을 금전적으로 벌써 인정받았다는 흔적이 이렇게 전 세계 시가총액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경제라는 게 벌써 이렇게 실현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데이터 경제, 데이터가 도대체 일반 경제 활동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예전에 제가 4차 산업혁명 한번 강의할 때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적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어떻게 보면 제 사수이자 제 은사이자 제 하여튼 제가 존경하는 옛 선배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우리 하면서 해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100번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미래가 열려질 세상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란 이 단어도 우리가 확 손에 잡히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단어도 어려운데 이 핀테크니 자율주행이니 스마트 그리드니 디지털 헬스니 이런 단어도 막 나오고, 그런데 이런 단어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센서 이런 단어들도 함께 나오니 도대체 이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또 4차 산업혁명과 무슨 관계냐? 바로 요 맥락을 이해해야 데이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히 간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센서부터 설명드리는 게 편해요. 물론 실제 그 기술 발달의 순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와는 다릅니다. 저는 조금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를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술 발달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센서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싸졌죠. 물론 저기 삼성이나 LG에서 연구소에서는 하이엔드급 센서를 개발한다고 또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통상적인 센서 가격은 정말 너무나도 싸졌는데요. 이 센서 가격이 얼마나 싸졌는지를 아주 쉽게 직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마 대부분 휴대폰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그 휴대폰, 우리 전 국민이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그 휴대폰 안에 센서라고 불리우는 게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기종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휴대폰 하나 안에는 우리가 센서라고 불리우는 것이 한 15개 가까이 내외로 들어가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뭐 지문인식 센서, 조도감지 센서, 온도감지 센서, GPS 센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고도 어떻게 된다? 우리 모두가 그래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으로 휴대폰 가격이 내려온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조사들이 한 가지 트라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던 그 제품에 이 값싸진 센서를 한번 부착해보고 그 센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고객에게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많은 가전제품들 중에서는요, 센서가 안 달려있는 제품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지경입니다.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컴퓨터에도 센서 달려 있고요. 바로 센서가 안 달려 있는 물건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지경이 됐어요. 그렇게 센서를 추가적으로 탑재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이 기능까지 부착된 최신형 제품입니다 하면서 훨씬 비싼 값을 받아보려는 그런 제조사들의 노력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하나의 장비 가격이 더 싸졌는데요. 바로 네트워크 환경 장비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시절에는요, 공유기 하나를 더 사려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유기 하나의 가격이 적지 않게 비쌌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학교에 있는 제 사무실에 공유기를 하나 달아볼까 해서 쿠팡에 들어가서 공유기 가격을 알아봤더니 공유기 하나의 가격이 싸구려 중국산이었지만 10,000원이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네트워크 환경 장비가 얼마나 싸졌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자, 그만큼 네트워크 환경 장비마저도 싸졌더니만 어떤 움직임이 생겼냐면 많은 제조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건 사업을 바로 센서와 네트워크 환경 장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태동하게 된 물건이 IoT죠. 자,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 장비로 센서가 부착된 그 사물과 본사나 아니면 고객과 이런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기존의 많은 물건들을 사물 인터넷화 한다는 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건 사업, 도대체 무엇을 해결한 걸까요? 바로 그건 뭐냐 하면요,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판 물건을 도대체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 그것만 제대로 파악해도 그 다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고객에게 다음에 무엇을 팔아야 될지 고객에게 전화해서 고객님 그 물건 말고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한번 바꿔보실래요? 이렇게 전달해야 될 시점이 언제인지 이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걸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이나 많은 대기업들이 내 고객이 누구고 내 고객들 중에서 내 제품에 관심이 있을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말 그대로 우리 속된 말로 찌라시 나눠주는 거죠. 전단지 이만큼 출력해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큰 4차로 한 복판에서 아니면 지하철역 입구에서 새로운 제품 나왔다고 무작정 나눠주죠. 왜? 이 중에 내 고객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흔히 말해서 산탄총, 샷건 어프로치로 이 중에서 내 고객이 있겠지. 그럼 그분은 이걸 보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름대로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광고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물건을 IoT화로 만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 핀 마이크를 하나 꽂아 놓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핀 마이크 제조사가 이 마이크를 IoT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이크를
그 사용하고 있는 저의 여러 정보들이 센서를 통해서 한국의 AS 센터라든가 아니면 한국 지사라든가 아니면 독일 본사, 일본 본사로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한국에서 저기 명지대학교에서 이 핀 마이크를 한 500개 정도 사갔는데, 500개 너무 많나요? 100개 정도 사갔는데, 그런데 그 명지대학교에서 사간 핀 마이크 대부분이 벌써 내용 연수인 5만 시간 가깝게 다 쓰고 있다라는 게 확인될 수 있겠죠. 센서를 통해서 네트워크 환경 장비로 얼마만큼 사용 시간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이 마이크, 핀 마이크 제조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명지대학교 뭐 시설관리팀 그런 데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거기 지금 핀 마이크 이제 옛날보다 배터리 방전 빨리 되고 마이크에서도 자꾸 지직지직 소리 나고 요즘 작동 잘 안 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시설관리팀 직원분께서는 당황하실 거예요. 누군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 저희는 다름 아니라 마이크 제도사인데요. 그 마이크 안에 있는 센서가 이제 수명이 다 돼갔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태는 거죠. 이 기회에 지난번에 사간 그 핀 마이크 100개를 다시 전부 우리 제품으로 교체하신다면 20% 할인해 드릴 테니까 어떠세요? 자, 어떻습니까? 세일즈 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 정보를 언제 전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지금이 전달해야 될 적재적소의 타이밍인지, 그런 것들을 바로 IoT화로 물건을 만들면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물건을 IoT화 한다는 것은 물건을 판매해지기가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물건을 IoT화로 만든다는 것은 제품을 유지보수 개선하는 것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핀 마이크를 가지고 저와 운영자분 둘이 오랫동안 녹화를 해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한 번도 눌러보지 않은 버튼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버튼은 어디다 쓰는 거야? 우리 녹화하는 데는 하나도 안 필요한데? 자, 저희는 늘상 이 핀 마이크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버튼을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사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마이크 안에 있는 센서는 우리가 그 버튼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한국 지사나 독일, 일본 본사에게 실시간적으로 전달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저희들만 안 쓰는 버튼이 아니라 만약에 보편적으로 다른 이 핀 마이크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비슷하게 안 쓰는 버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센서를 통해서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전달받아진 본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본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사는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이 버튼 만드느라고 괜히 부품 더 넣고 사양만 높여서 가격만 비싸졌는데 이거 어차피 소비자들이 쓰지도 않는 버튼이니 이거 빼버리고 가격 확 낮춘 다음에 오히려 가격 전달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더 많이 팔아보자. 이런 마케팅 전략 전술을 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따라서 제품을 어떤 컨셉으로 만들거나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전부 물건이 IoT화 된다면 쉽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